일괄거래부터 한번 봐볼게요. 일괄거래 특수한 형태. 이 일괄거래라고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래 중에 하나예요. 패키지드 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과자가 여러 개 묶여있는 걸 패키지 한 번에 팍 사는 경우 있죠. 내가 사고 싶은 A라는 과자만 사는 게 아니고 A, B, C, D가 섞여있는 과자 선물 세트를 한 번에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패키지로 사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괄거래라고 하는데, 이 일괄거래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A라고 하는 제품, B라고 하는 제품, C라고 하는 제품이 이렇게 하나의 바구니에 이렇게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패키지, 이렇게. 패키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 B, C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이걸 전체를 $100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래가 있으면 요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다. 이렇게. 그럼 요거 가격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실제지급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실제지급 가격 직접 지급도 배웠고 간접 지급도 배웠고 공제요소도 배웠고 할인도 배웠고 합의와 이행도 배웠고 은근히 주제 지금 많이 배웠거든요. 꽤나. 근데 지금 지금까지 배운 주제를 가지고 이거 A, B, C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거 인정 $100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될까요? 이거는 실제로 봤을 때 인정을 할 수밖에 지금은 없죠. 왜냐? 인정을 한다는 거는 상관행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로 물건을 파는 거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100로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인정해 일단은.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할 사유들을 찾아내면 그러면 부인한 거죠. 근데 아직 별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만으로 이거를 부인할 거는 없다. 그래서 주의할 게 요것들이 이제 물건이 이제 다르긴 하니까 이렇게 물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가격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물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가져가시고. 근데 일괄거래는 조금 특이한 게 유형에 따라서 평가 처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A, B, C라고 하는 물건이 하나의 패키지로 싸서 들어와요. 근데 이 A, B, C가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요. A는 시계였고요. 이건 B는 의자였고요. 요건 신발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패키지에 묶여있는지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파상이었어. 완전히 이게 떠리로 이거 패키지로 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관세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대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수입신고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우리 관세율표 공부했죠? 이거 관세율표 어떻게 잡아요, 지금? 시계로 잡아요? 의자로 잡아요? 신발로 잡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 $100라고 했는데 시계 따로, 의자 따로, 신발 따로 따르신 거예요? 그럼 이거 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관세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 $100라고 하는 가격이 일단 이 $100 자체의 유효성, 이게 인정이 될까 안 될까를 놓고 보면 물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 가격은 인정이에요. $100로 너가 사온 거 그건 인정.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신고를 하려면 시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계는 200만 원 넘어가면은 우리가 개별 소비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품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계랑 신발이랑 의자가 세율이 달라요. 어떤 거는 8%, 어떤 건 0%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율이 다른 것들이 하나의 물건으로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HS코드 지금 딱 봐도 완전 류부터 다 다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일괄거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협정에서 2가지를 제시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전에 이런 것들 물건들이 요 거래에 있을 때 들어온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물품, 동종 동지 물품들 있잖아요. 동종 물품들의 가격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우리 무적의 단어 있다고 했잖아요. 뭐였어요? 이렇게
무적의 단어로 그냥 그거 휘둘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갭으로 쫙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쫙 잘라가지고 그냥 딱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걸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래서 협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괄 거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으면 이 거래가 인정이 된다는 여기서부터 이미 흔들렸을 거고, 이거 $100 인정 못 하겠네. 이 가격 개별 가격이 없으니까. 왜냐면 개별 가격이 없으면 신고를 못 한다는 게 우리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을 적절하게 안분할 수 있다면 100을 뭐 30, 30, 40 이렇게 안분할 수 있다면 일괄 거래도 하나의 거래로 인정돼서 결론은 인정해 줄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